빨리 하려고 시간을 좀 재면서 해볼게요. 10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 인천 응시했고요. 초수 때에도 인천을 응시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제 여기 나누어진 프린트가 있을 텐데 제 페이지는 고땡땡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점수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점수는 아니에요. 네, 좀 논술 점수는 약간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았고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은 여기 수업 실연에서 39.13을 받았어요. 사실 박수민 교수님께서 그 박수민 교수님의 2차 지도 특강에서 그 2차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수업 발표를 하시는 분들을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깎여서 그것도 약간 창피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을 보면 맨 첫 번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적어드렸어요. 저는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좀 게으르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주로 생각을 했어요. 1차 때 떨어진 것을 1차랜다. 죄송합니다. 초수 때 떨어졌을 때를 왜 떨어졌을까 되짚어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스스로 제가 너무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자꾸 2차래. 재수를 하면서는 지금 현실을 살자, 지금 최선의 것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하는 2차 죄송해요. 너무 떨려서.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현실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드린 순서는 처음에 여는 말, 그 다음에 1차 공부 방법, 2차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자기관리 방법, 그리고 닫는 말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먼저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차 공부를 할 때 박수민 교수님께서도 정말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토요일을 100%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1월 달부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제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강의 전, 강의 중, 강의 후 이렇게 나누어서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의 전에 제가 전날 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강의를 열심히 잘 듣기 위해서 전날 밤에는 부모님이 너 벌써 자니? 이럴 정도로 빨리 잤어요. 빨리 공부를 마무리하고 훅 잠을 자두고 꿈도 안 꾸고 정말 숙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는 조금 최대한 일찍 오도록 해서 그 확인 문제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확인 문제는 반드시 다 풀어보고 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최대한 다 확인을 하고 틀린 개념 다시 확인하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오는 거였죠. 그랬고 네, 그리고 강의 중에서는 먼저 교수님께서 강의를 여실 때 첫 번째 시간에 그 지난주의 강의 내용을 쭉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최대한 말로 해보려고 제가 정리해 둔 대로 최대한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강화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과 같은 말을 같은 방향으로 말했을 때는 제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좀 약간 틀렸을 때는 슬프니까 다시 체크해놨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고 또 강의 후 시간이 저한테는 토요일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후에는 교수님께서도 분명히 강조를 해주셨겠지만 남아서 무조건 암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1, 2월 달에는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 너무 빨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짝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짝 선생님과 함께 강의 후에는 여기 제가 번호를 매겨서 적어드렸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아마 다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짝 선생님과 선생님 우리 오늘 강의 내용 몇 시까지 한번 암기해 봅시다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은 안 먹었어요. 배고프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더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빨리 암기를 하고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면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1층 홀이나 아니면 없을 때에는 카페에 가서, 근처 카페에 가서 선생님과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쉬는 시간에 혼자 암기를 하면서 간략하게 적어둔 목차가 될 수 있을 만한 메모를 보면서 최대한 말을 해보았죠. 그래서 짝 선생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다루어 주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함께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첫 암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책을 펴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갔을 때랑 안 하고 갔을 때랑 일요일날 힘든 정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일요일날에 만약에 이렇게 토요일날 안 하고 가서 일요일날 다시 책을 펴내고 이제 암기를 해보자 이러고 보면은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암기도 잘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근데 토요일 날 하면 2시간 반 만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토요일 날을 정말 100% 활용을 하신다면 책을 그냥 눈 감고도 다 이제 암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부터는 제가 구술로 암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노래로 암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두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구술로 암기를 하는 방법이 선생님들마다 아마 각자의 비법이 있으실 텐데 혹시나 예시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이 계실까 해서 예시를 적어왔거든요. 교재 315페이지에 보시면 헌트가 있어요. 헌트를 보면서 헌트, 제가 혼잣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들려드릴게요. 선생님들께 반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헌트,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니까 연령이나 경력으로 구분하는 이론들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겠다. 헌트, 글릭만, 오자 이렇게 3명을 함께 묶는 거야. 헌트, 글릭만, 오자.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은 헌트를 볼 건데 헌트는 교사의 개념 수준을 가지고 발달 단계를 구분했대. 여기서 개념 수준이라는 게 뭐야? 교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선호하는 양식이래. 개념 수준은 교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선호하는 양식, 가장 선호하는 양식, 가장 선호하는 양식. 그래. 이 개념 수준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가 있겠네. 여기 보니까 나오는구나. 개념 수준이 높으면 다양한 좋은 문제 해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약간 모호한 상황을 보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교습 방법도 잘 적응하고 융통성도 높겠지 하면서 그냥 정말 혼잣말이에요. 하다가 다 그냥 헌트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은 그 표가 나오잖아요. 발달 단계. 거기 나오기 전에 여기서 끊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눈 감고 해보자. 헌트는 경력을 가지고 개념 수준 발달 단계를 제시한 사람이야. 헌트, 오자, 글릭만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단계를 암기를 하고, 단계 암기한 후에는 단계를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단계가 나오면 말을 하고 안 나오면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약간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약간 오그라든다고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암기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은 제가 노래 가사를 암기를 하는 거니까 텍스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정의, 그리고 법 텍스트, 그리고 기출 텍스트를 아까 경기도 차석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요성을, 저도 기출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노래에 담아서 암기를 했었고, 또 말로 했을 때 안 외워지는 부분, 이걸 하고 암기하기 싫은 부분이라고 써두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암기를 했고, 그 예시를 아래 박스칸 안에 담아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혼자 작성한 거라서 약간 창피하지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방법을 적어드렸을 때 4번 동그라미랑 5번 동그라미였어요. 이거를 안 하고 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암기 찬트라고 저는 속으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암기 찬트를 외울 때
그냥 가사만 암기를 하면 저는 가사만 아는 거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와도 제가 그냥 가사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뭔 말을 제가 답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4번에 적어드린 것, 5번에 적어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였고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였던 것들이 암기 손유희. 손유희라는 거는 그냥 어린아이들하고 하는 것처럼 그 뭐 텍스트에 담겨 있는 것들을 좀 직관적인 손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보는 방법을 하였고, 또 다음 장에 보시면 말에 리듬을 붙여서 법령에 나온 정의들을 암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통합교육이란 막 이러면서 띄어쓰기대로 그 만옷의 어린이들이 자기소개할 때처럼 띄어쓰기가 들리도록 그냥 리듬을 붙여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백지 쓰기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노트북으로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노트북을 켜면 집중이 흐트러지는 타입이라 저희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지만큼 팔이 튼튼해질 정도로 열심히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갈게요. 2차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기, 아까 정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전반기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에서 기출만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짝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1차 발표 후 후반기에는 짝스터디를 하면서 최대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기출에서는 인성이라든지 교육 현안 그런 부분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인천시는 특히 초등이랑 면접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관련된 문제들,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어떤 논문들이 사용되었는지 논문까지도 찾아보면서 최대한 공부를 하였었고요. 또 면접과 수업 실현 공통적으로 실제에서 제가 구상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지되어 있는 그 구상 시간보다 5분씩 재해서, 그래서 면접은 15분 동안 구상하고 수업 실현은 10분 동안 구상하는 걸로 계속 연습을 하였습니다. 네, 그랬고요. 또 수업 실현에서 저는 일종의 고집일 수도 있겠는데 만능 틀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약간 창피하지만 적어두었는데, 제가 만능 틀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일종의 전문성을 보여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냥 내 전문성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지, 이렇게 만능틀을 연습했을 때 저는 그 만능틀이라는 한 가지 구조화된 교수 방법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교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 실현을 연습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각 수업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숙지를 하였고요. 그것을 활용하여서 최대한 다양한 수업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자기관리 부분에서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체 건강도 앞선 선생님들께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신 건강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1차 채점을 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1차 채점을 하고 나면 2차 준비를 하는 데에도 지장이 조금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채점을 하는 거는 진짜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할 때랑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점한 것과 점수가 달랐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클지,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서 그냥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즐겁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즐겁게 정신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점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나가는 말을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힘이 나는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찾아 들었는데 마무리에 그걸 적어드렸거든요. 제가 읽으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읽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듣고 싶은 말씀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미리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계획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간 공부 흐름이 어떻게 됐냐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작성해 둔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 따로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카페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조사해온 것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스피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스피치가 정말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1월, 2월 달에는 저 거의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트이기 시작한 때가 발달 첫 번째 주 강의, 그러니까 선생님들로 치면 지난주 강의겠죠. 그거 지난주 강의, 이번 주 강의겠네요. 이번 주 강의 그 피아제 나오는 부분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기 시작했던 게 이게 그냥 글만 보고 백지만 써보고 암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로 자꾸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빠삭하게 암기가 되고 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스피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되신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게 머릿속에 빠삭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느리잖아요. 인출 속도가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선생님께서 좀